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은 수학 강사 박지연 T입니다. 오늘은 강남권 수학 내신 문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보면 좋겠는데요. 음,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가정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래도 닿을 수 있는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의 장면, 그러니까 팬데믹이 막 발발했던 3월에는 등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은 좀 이렇게 등교를 유보하다가 4월에야 비로소 등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치러야 했던 3월 모의고사를 못 치르고 그 4달이 돼서야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바라보기로는 딱 한 달 정도의 수업 결손이었으니까 에이 그 정도야 뭐 싶었는데 이 뒤늦게 치러진 3월 모의고사의 결과를 딱 열어보니 뜨악했던 거죠. 이건 이제 전국적인 상황의 예시인 건데 예년에 비해서 너무나 성적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교육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생각보다 큰 수업 결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쪼록 중간고사를 치르는 각 학교들은 너무 시험을 어렵게 내지 말아라 라고서 방향성을 정하고 그걸 뭐 공문의 형태로든 뭐 구두 지시의 형태로든 좀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치동에 숙명여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라고 얘기되는 학교인데요. 뭐 그런 방향성에 맞게 그 예년들과 비슷하게 아주 어렵지는 않은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평이한 시험을 출제했는데 뭐 그렇다고 형편없는 시험 아니었어요. 강사인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가를 만한 몇 문제들이 있었고 괜찮은 시험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준비하는 선생님도 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 자체가 3월도 4월도 아니고 5월이 훌쩍 지나서야 아주 뒤늦게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뭐 여러 번 좀 연말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좀 시험을 잘 본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뭐 잘 보는 학생이 많겠네 싶었는데 진짜로 잘 본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거는 뭐 예상 가능한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숙명여고 전교생이 400명이 좀 안 되는데 거의 150명 이상이 100점을 맞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한 그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였어요. 말씀드리자면 그 150명 이상의 100점 맞은 학생들은 전원 다 4등급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상황에 기말고사를 출제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제가 악의적으로 나쁜 뜻을 가졌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입시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고르게 나야 된다라는 어떤 최우선적인 목표 앞에 선생님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시험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어떤 성적 분포가 고르게 날 수 있게 아주 어려운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들의 입장이었겠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그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당해 1학기 기말고사가 강남권 여느 학교보다 숙명여고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았지만 기말고사 때 50점, 60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뭐 외부에서 바라보기엔 이건 뭐 부조리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중간고사 100점? 그런데 기말고사 반타작이라고 이게 가능한 시험이야? 왜 그렇게 시험을 내는 거야? 라고 이제 외부에서 언뜻 보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공공 고려해 보면 정말 그 어떤 큰 강박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시험이 어렵다. 그리고 어렵게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짚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부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수학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어렵다라는 걸까요? 가장 큰 요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수학이라는 건 여타의 과목이랑은 좀 다르죠. 이제 계산을 동반해서요. 수학적인 본인의 어떤 사유를 쭉 끌고 가면서 최종 답안을 내야 됩니다. 답안을 내는데 객관식을 풀다 보면은 본인이 구한 답이 객관식 보기 없어요.
어, 충격이자 다행이죠. 왜냐하면 틀렸다라는 거니까 본인이 그걸 다시 다 이게 과정을 이제 점검하면서 틀린 부분을 이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한 문제를 뭐 충분히 잘 생각해서 풀다가라도 뭐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오류를 이제 잡아내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학 시험이 어렵다라는 학교의 상황을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수학을 잘하고 아주 1등급을 받는 아주 탁월한 학생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험지를 받아요.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숨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닥 풀어내고 이제 OMR 카드를 딱 작성하면 종이칩니다. 그럼 이제 뭐 고스란히 돼야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사실 검토할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뭐 대개 학생들은 킬러 문제다,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건 뭐 거의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내는 경우가 참 흔한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어려움은 물리적인 어떤 시간 부족, 특히나 이제 다시 검토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 거의 뭐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 그걸 돌파해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빠릿하게 기동성 있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얘기 드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럼 그 어려운 문항들, 특히 1등급과 2등급을 결정하는 그 어려운 문항들은 도대체 만약에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을 안고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문항들의 성격을 보니까 그게 2차 가공품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원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학교 선생님들이 끌어다 쓰는 문제는요, 당연히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 그 중에서도 뭐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쓰게 되고요. 뭐 내지는 교과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중 문제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도 있죠. 숫자 정도만 좀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1, 2등급을 결정하는 주된 문항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1, 2등급을 결정하는 그 주된 문항들은 문제를 끌어다 쓰되 그 변형의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인 강화 변형 문제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원래는 그냥 숫자로 딱 주어졌던 걸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위정계수로 바꿔버리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입체감 있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질 수도 있고요. 뭐 구성은 이거 똑같은 문제 같은데 풀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서요. 그래서 계산상의 어려움을 이제 수반하게끔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또 내지는 뭐 다항식의 차수가 뭐 2차에서 주로 진행했던 얘기를 갑자기 3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냥 문제에서 정면으로 물어봤던 걸 역발상으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강화 변형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 변형 문제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체득하는 수밖에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시류라는 건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각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그건 대신에 이제 선생님의 목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형의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바꿔서 출제하는 양상들을 이제 본인이 유형하고 체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게 사실 이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내는구나를 다양하게 체득하면 그 범위 안에 또 이제 새로 내년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특구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역량이 출중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하는 선생님의 부담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도입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역량 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권위 있는 모의고사 시험에 출제위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보지 못했던 신유형의 문제들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출제됩니다. 이런 신유형의 빈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2, 3학년이 되면 다루고 있는 수원, 수투, 미적분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고등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기출된 형태들을 많이 바꾸지 않아도 그걸 풀어야 되는 학생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체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굳이 뭐 새로운 문제들을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반면에 우리가 수상하라고 얘기하는 좀 기본 과목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이해는 굉장히 빠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변별을 가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버릴까 하는 어떤 의욕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와 이거는 보지도 못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억에 의존해서 똑같은 문제를 못 찾겠어 싶은 신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 신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뭐 지름길이나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뭐 수학을 잘한다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수학을 잘한다는 건 그 문제 안에 있는 어떤 맥락들을 독해를 잘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문제가 물어보는 바가 뭔지를 알고 물어보는 개념이 뭔지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답을 기술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이제 풀어보면서 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잘 키핑해놓고 또 본인 혼자 힘으로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되 뭐 그걸 이제 내신 시험에서 만날 때는 정말 이제 낯설고 힘들어도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기출된 형태로 본인이 이제 좀 시간을 충분히 좀 들일 수 있다면 이런 새롭고 낯선 문제들은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남권 수학 시험의 뭐 어려움의 어떤 이유들을 뭐 이렇게 뭐 시험을 내는 입장과 뭐 문제들의 어떤 유형들까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만들 컨텐츠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해요. 이 큰 두 가지 유형, 강화 변형 형태와 신유형의 문제 형태들을요, 제가 좀 일부 좀 보여드리고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는 컨텐츠들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강화 변형이다 하면 당연히 원본 문제도 먼저 보여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뭐 교과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출전을 밝히면서 원본 문제를 소개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로든 변형된 형태를 그 이후에 이제 연이어 풀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준비하되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쭉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거고요. 또 신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문제를 쭉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이제 없던 발상이거나 뭐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흔치 않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신유형의 문제들은 물론 이제 강남권 기출문제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 신유형 문제 할 때 조금 더 이제 감정이입이 되고 좀 흥분한 거를 좀 느끼셨나요? 저도 이제 제 학생들이랑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덜어는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들도 이제 덜어 콘텐츠 형태로 같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 강남권 기출 문제는 원형 그대로 이제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종의 이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랄까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품을 들여서 이제 출제한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갖다 이제 끌어다 쓰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좀 분석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또 숫자도 좀 바꿔서 원 문제가 아닌 조금 이제 뭐 숫자가 바뀐 형태로 좀 제시를 하면서 문항들이 이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컨텐츠들을 즐길 때 뭐 이제 턱을 베고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봐도 좋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풀어드릴 문제들을 이제 쭉 묶음으로 모아서 링크 형태로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이게 뭐 좀 어려운 문제들이고 사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맞춰야 내가 강남권에서 내신 잘 받을 수 있다라는데 지금 준비한 걸로 얼마만큼 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풀어보고 그러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훨씬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